그 선수금을 거짓으로 보고했다. 그 부분하고 광고를 과장되게 했다. 그런 부분하고 자료를 미제출했다. 이 세 가지 유형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. 일단은 선수금 예치 부분은 선수금 예치 그 자체가 그 할부거래법의 소급법으로 제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10년, 20년 예치한 그 회사가 10년, 20년 받은 금액의 50%를 예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저는 더더욱 회사를 통합 인수하는 업체로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 부도난 금액까지 저희 인수한 업체에서 다 소비자 피해 보상 금액을 예치하라는 내용입니다. 그것을 잘못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광고 부분은 저희가 회원이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올릴 때 95,000명이었는데 10만 명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. 근데 그 일주일 후에 인수업체들이 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13만 명이 됐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잠깐 일주일 사이를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발췌해가지고 그 기간에 꿰맞춰가지고 5,000명을 속였다 했는데 그건 거짓 광고가 아닙니다. 그건. 지금은 31만 명입니다. 그러면은 그 당시에 거짓 광고였다면 그 일주일 후에 13만 명이 됐었고, 지금은 31만 명인데 결국 거짓 광고는 아니죠. 그 다음에 자료 제출, 미제출 그 부분은 자료를 2년 동안은 저도 공무원 20년 동안 한 사람이라서 공정위 사는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했겠습니까? 2년 동안 열심히 자료 제출하고 공정위에 협조적으로 나가서 공정위 규정 누가 만들었습니까? 제가 내놓은 그 자료로 인해서 다 규정이고 지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결국 화살이 돼 가지고는 결국 저희 업체를 고발하고 시정하고 조사를 한다는데 누가 그걸 협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? 2년 동안 해준 것만 해도 고맙죠. 그래서 그 후로는 저도 저희 업체를 조사한다 해서 그렇다면 나도 자료 제출 못 하겠다 해서 안 한 겁니다. 예. 그 소급법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다면은 그 소급법이라도 그 소비자 피해 보상금을 예치기관이 일단은 저희 그 현행법으로서는 4군데인데 일단은 2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. 상조에서는 공제조합하고 그다음에 은행예치 이 2군데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은행은 그나마 그 소급법이라도 지켰어요. 매년 10%, 20%, 30%에서 50%까지 예치하라는 부분인데 올해는 그 30%까지였고 올 이제 3월은 4월은 40%까지입니다. 3월까지는. 근데 문제는 은행은 그 총 들어오는 선수금의 그 30%를 작년에까지는 다 지켜왔어요. 그런데 공제조합은 8%에서 18% 정도만 넣으면 돼요. 그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죠. 똑같은 예치기관인데. 그러면 그런 혜택을 줘놓고 공제조합에 넣는 회사들만 튼튼하다고 은행에 예치된 회사들은 다 부실하다. 이렇게 지금 계속 공정위에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. 그건 잘못된 거죠. 공제조합은 일단 그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다 그러면은 보상을 해준다. 그러면은 83개 공제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69개 남았어요. 25개 양 공제조합에서 25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. 그러면 공제조합에 있는 회사들도 다 부도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치도 그 사람들이 13%에서 18%밖에 안 했어요. 그러면은 공제조합은 적게 넣음에도 부도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? 그럼 공제조합에서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나 단 하나도 소비자 피해 보상은 안 해줬습니다. 그 금액도 13%, 18%도 못 해가지고 13개 업체가 25개 부도난 업체 중에 공제조합 안에 25개 중에 15개 업체가 우리 미래상조 119로 통합사로 전부 넘어왔어요. 크게 두 가지 공정위가 잘못했던 게 이 많은 상조업체를 일시에 구조조정하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.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시에 구조조정하려고 보니까 결론에 가서는 그 소급법을 강행해가지고 20년, 30년 전에 있었던 그 금액을 전부 다 50%씩 예치를 해라.
그것은 불가능한 법을 일단은 헌법에도 위헌된 법을 만들었던 게 최대의 실수고, 두 번째는 좋습니다. 그렇다면 기존 업체라도 자유스럽게 통합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, 그 공정위 두 번째 가장 큰 실수는 대기업의 신규 상조업에 대한 신규 시장을 열어줘 버렸어요. 그러니까 심지어 농협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? 제일 큰 데가 보험사, 그 다음에 은행, 지자체. 자, 그게 왜 불리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은행에서 상조 예적금 팔아불고, 보험에서 상조보험 나오고, 그럼 그렇잖아도 열악한 상조 회사들을 고객들이 경쟁 상대가 되냔 말입니다. 하물며 지자체까지 뛰어들었어요. 지자체라는 게 뭡니까? 우리를 상조 회사를 감시 감독해야 되고 통제해야 될 기관입니다. 근데 거기에서 상조 회사를 차린 거예요. 대표적인 애가 성남시. 그러면 우리하고 지자체하고 감시받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감시받는데 경쟁 업체가 됩니다. 또 더 기가 막힌 건 세무사 협회도 상조 회사를 차렸습니다. 그러면 세무사 협회라는 거, 우리가 회계 세무를 감사받는 곳이잖아요. 거기가 내 경쟁 상대입니다. 얼마나 불공정합니까? 이걸 통제해야 될 공정위가 오히려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. 그래 놓고, 일단 신규 시장 막고, 그러고 나서 예치를 50% 해라 하고, 그 돈을 갖다가 다, 뽑아 가버리면, 우리 사업 뭘로 합니까? 신규 시장 막아불고, 돈 다 50% 예치해 불고. 저는 정부가 적어도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이 소급법 분명히 잘못됐습니다. 이 법 이후에 법 적용하면 되잖아요. 그게 법치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? 그건 그 소급법 빨리 개정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받은 돈의 50% 예치하라면 하겠습니다.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고쳐달라는 게 첫째 취지고, 이제는 제발 좀 협회하고 공정위하고 소통하자 이겁니다. 사단법이 내줘라 이겁니다. 아니 좀 상조 사업자들이 모여서 조합도 좀 구성하게 도와주시고, 상조 사업자들이 협회를 좀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. 내가 공정위하고 억하심서에서 소송합니까? 살게끔 해달라는 거예요.